특별히 또 이렇게 장로님들 교육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그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그 장로교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좀 더 분명하게 숙지하셨으면 참 좋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장로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그 장로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할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또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얻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서울 노회에 속해 있는 이제 한우리 교회에 그 담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저희 청년 시절부터 같이 뵙던 분도 계시고 또 총회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뵙던 우리 장로회 연합회 지도자들과 함께 늘 교류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에 시간을 제가 뒤에서 들었는데 앞에 시간은 굉장히 따뜻한 온탕이었다면 저는 아주 냉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온탕과 냉탕을 다 이렇게 마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목은 원활한 그 회의 진행에 대하여 회의 기축일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되시면 보통 교회에서 성경책과 헌법책 이렇게 선물로 드리기도 할 텐데요. 헌법에는 없습니다만 그 칠총람집이라고 하는 거기 보면 회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회의법을 왜 중시할까? 회의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규칙을 정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열중셔, 차렷, 경례 이렇게 하면 이건 군대식이죠. 네. 교회 회의와 군대 회의, 회사 회의 아마 여러분 장로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많은 회의를 해보셨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도 회의를 하셨을 것이고요. 또 군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아까 회의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조직마다 특성이 있죠. 네, 군대는 군대식의 회의가 있고요. 회사는 회사식 방식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대 회의와 회사 회의와 교회 회의를 딱 비교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점이 가장 다르고 특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식상 차이가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모든 회의를 시작할 때 기도합니다. 교회니까 기도한다가 아니라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의라고 하는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회의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으는 중심이 뭐야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그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늘 상기시켜주는 순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하다 보면 그 의미를 상당히 퇴색하게 되고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의 그 잇따라온 존재 자체를 우리는 늘 인식하고 호흡하지는 않죠. 그냥 우리는 늘 호흡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도 우리에게 호흡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도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는 왜 하는가? 회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민주주의란 모든 구성원들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참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회의는 그 민주주의의 제도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고 아주 구체적인 표현 양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회의입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께서 지금까지 뭐 여러 신도회에서 그리고 재직으로서 활동해 오시면서 회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회의 규칙을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왜 회의를 하는가, 회의의 기본 목표가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의 가장 구체적인 핵심 주체는 사회자와 참여자 모두의 능력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원활하게 진행을 하면 그 회의는 참 좋은 결실을 맺고 그리고 서로 웃으면서 회의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어떤 태도와 능력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그 회의는 아주 엉망이 되거나 분노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쪽 사회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참여자들도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장로님이 되시면 당회도 하시지만 노회에도 이제 출석하게 되시고요. 또 이미 이제 오늘 그 장로 교육에는 이번 가을 노회 때, 봄 노회 때 하셨던 이제 1년차 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7년차 되신 장로님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따끈따끈한 장로님들은 아직 노예에 아직 가보실 기회가 없으셨겠지만 그래도 7년차 되시면 그 노예를 가보셨을 겁니다. 노예 시작하면 제일 썰렁한 때가 언제죠? 호명할 때. 호명을 그 노예원들 전부 다 불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참 알 수 난감한 때입니다. 그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출석부로 대신합시다 라고 대신 발언해 주시는 회원이 있을 때 가장 반갑습니다. 즉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회의가 시간도 절약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참여자의 태도 그리고 어떤 적극성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최악의 회의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가장 최악의 회의가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최선의 회의, 즉 가장 좋은 결론을 맺은 회의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위에 여러분 보셔서 왼쪽 위쪽에 있는 게 저 어디 회의 같아요? 국회죠. 몸싸움이 하는 겁니다. 회의가 가장 최악의 회의는 바로 저렇게 몸싸움을 하고 난장판이 되고 개판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 교회 공동체는 깨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아래는 남북이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이 싸웠지만 말싸움도 하고 실제로 무력싸움도 했지만 가장 원활한 회담을 맞춰서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고 웃을 수 있는 회의, 이게 가장 최선의 회의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상의 회의들이 언제나 이렇게 마칠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이 가장 그 교회로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공한 회의, 실패한 회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때 실패하느냐? 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겠다라고 끝까지 고집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회의하다 보시면 가장 난감한 때가 누구예요? 벽창호 같은 사람들이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설명을 해도 도대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고집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벽창호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이 회의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리고 또 그분이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최악의 그 회의에 실패하는 경우는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내는 의제를 또 논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회의입니다.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내놓고 다른 사람 생각과 화합을 해서 중도의 어떤 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건
거의 자기 고집을 세울 때입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들도 신도의 회장님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각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시면서 아마 이제 실패한 경험도 있을 거고요, 성공한 경험도 있으실 텐데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께서 장로님으로 활동하시면서 당회에서 또 교회 재직회에서 공동의회에서 또 앞으로 노회나 총회에서 일을 하시게 될 때 실패한 그 경험들을 반추 삼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되 고집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좋은 점과 내 의견과 같은 점이 무엇인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내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뭔가 타협안이 만들어지고요, 적합점이 만들어지고 또 서로 갈등하는 요소가 있다면 남겨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회의와 성공한 회의, 그 기준은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지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점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 결국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합당한가를 갈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에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와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생각에 맞으면 잘 됐고 내 생각대로 안 되었으면 실패했다라고 기준을 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장로님으로서 당회 회의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건가 늘 기준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회의들이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그리고 각 부서회의, 시찰위원회, 노회, 또 노회 내의 부서위원회, 총회, 총회 안에 시력이 각 위원회, 각 부서 등. 그래서 이런 교회들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회의에 참석하실 때마다 우리의 그 기준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회의를 하는가에 대한 그 목표의식을 늘 갖고 진행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교회와 이제 회의인데요. 여러분들 장로교회, 우리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 장로교 장로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요. 장로교와 감리교 또 가톨릭 감독제 교회, 주교제 교회와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제 교황, 감독, 주교, 총회장, 노회장, 또 우리 이제 총무, 그리고 이제 그 비교해서 왕과 대통령 수상, 이제 다 이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저 맨 뒤에 오른쪽 줄의 가운데 그 여성 장로님, 네. 교황과 장로, 우리 장로교 총회장과는 어떻게 갖고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고개를 창문 쪽 줄의 맨 끝에 여성 장로님, 네, 후드, 네. 네, 교황과 총회장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네. 네. 선출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교황도 역시 사람들의 그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들에 선출해서 교황이 되고요. 거기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죠. 그리고 교황, 그 가톨릭의 모든 법전의 최고의 의사 결정권자가 교황입니다. 우리도 총회에서 총회장님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회장님에게 결정권을 드리지 않습니다.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총회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가. 노회도 역시 노회장이 결정권자가 아니라 노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회도 당회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결정합니다. 즉 장로교의 가장 특징은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회의가 그런 점에서 매우 권위가 있어야 되고
회의가 질서가 있게 진행이 되어야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고 또 인정받을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로교에서 회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에서 회의법이라고 하는 게 단지 절차의 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장로교의 특징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회의법을 숙지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란 무엇이냐? 그럼 장로교회란 딱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오늘은 이번 저의 왼쪽 줄 그리고 맨 그 가운 두 번째 줄에 두 번째에 계신 장로님, 회색 양복 입으신 장로님. 장로님 저 좀 봐주세요. 앞에 봐주세요. 네, 장로님. 네, 거기 장로님. 네. 장로교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뭐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른 제가 제일 잘 아는 임원상 장로님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네, 장로교란 무엇이다? 장로교회란 무엇이다? 장로가 있고 장로가 당회가 조직이 되는 교회. 네, 감사합니다. 장로교회란 장로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에 대해서 흔히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요. 우리 장로는 두 가지의 그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장로 또는 사역장로와 교역장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미국 장로교에서는 교역장로와 사역장로로 이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장로, 치리장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가르치는 장로는 누굴 말하는 것 같아요? 목사를 말하고요. 치리장로는 여러분의 장로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란 바로 가르치는 장로, 교역장로와 치리장로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 그런 다른 교회는 교황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 교황과 주교에 의해서, 또 감리교회는 감독과 감리사, 감독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라고 이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교회, 교회는 이런 직제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로교회가 실제로 전 세계에서 대의민주주의를 확립하고 확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거기에 선출되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과 그분들의 자질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것처럼 저는 교회가 좋은 장로님을 선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끊임없이 좋은 장로님이 되도록 교육하고 스스로 훈련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당회고 노회고 총회가 서로 모였을 때 회의도 하지만 그런 모임 자체를 통해서 배우고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교 7위회 구성, 우리 헌법 제42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7위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목사를 아까 뭐라 그랬죠? 교역장로 또는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장로교회는 가르치는 장로와 사역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 7위회는 어떤 7위회가 있습니까?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찰회는 7위회일까요? 아닐까요? 네, 시찰회는 노회를 운영을 위해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설치한 회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교회 구성에 대해서 늘 인지해야 됩니다. 제가 이 앞에 장로교회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회의가 가장 핵심이고 늘 필요하고
늘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당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원활하게 구성 운영이 될 수 있고 노회와 총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여러분 이제 그 노회 가면 노회장도 한 표고요. 여러분도 한 표죠. 총회도 가도 총회장도 한 표고 여러분도 한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고참이니까 또 내전의 신참이니까 라고 해서 어디에도 서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장로교의 가장 기본은 평등과 자유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원활한 회의는 건강한 교회를 담보하는데요. 교회 회의에서 대립과 갈등은 교회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공평한 발언권, 자유로운 발언, 표결의 자유 등이 보장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가장 아까 실패한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경우 실패하죠? 고집을 부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편파적인 진행입니다. 사회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발언권을 주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한두 번은 참지만 이제 점점 지나가게 되면 이제 흔히 하게서 뚜껑 열리죠. 그래서 이제 앞에 기도했던 거 다 잊어먹고 이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삿대질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야유도 놓고 고함도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한테 발언권을 계속 신청했는데 안 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자존심 상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한 번은 나는 못 받겠거냐 하는데 의도적으로 예면하면 점점 열이 받아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회의에서도 편파적인 진행,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찬성하는 발언만을 계속 준다면 결국 그것은 반대하시는 분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 분노는 싸움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는 한동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마 그 교회 전쟁은 참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 역사에서도 수많은 교회 분열들이 일어나와서 우리 교회사 역사에서도 부끄러운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분열은 늘 이렇게 편파적인 진행 그리고 자유롭게 발언하지 않을 때 제한할 때 그런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과 서기 등이 책임자들이 그런 거에서 이제 그 원활한 진행의 책임자가 있습니다. 보통 당회는 당회장 목사님이 하시고 서기는 장로님들이 하시죠. 그런 점은 서기께서 장로님 당회장의 회의를 보조하고 도와줘야 되고요. 의견 개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공평하고 자유로운 발언,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는 그래서 민주적인 교회를 운영할 때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결국 재직회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재정을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인데 장로님들과 당회에서는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재직들 눈에 보이기에 편파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재직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가 발언권을 어떻게 했겠어요? 찬성한 사람한테만 계속 부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삿대질 나오고 교회가 결국 쪼개지기 직전에 왔고요. 갈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원활한 회의라고 하는 건 단지 스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그 역할을 교인의 대표이신 장로님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교인의 대표가 아니라 교인들의 뜻을 듣고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것이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들이 하는 일입니다. 흔히 이야기해서 장로님들이
제가 엊그제 우리 교회 장로 임직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완장 차면 갑질하게 된다고요. 말을 보면 타고 싶고 견마 잡히고 싶고 견마하고 싶고 뛰고 싶어 하는 것처럼 장로님들이 집사님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순한 양인데 완장 차면 갑질하더라.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 나온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임직식에 찬물 끼얹은 이야기였죠. 아마 제가 또 여러분 앞에서 또 이 이야기를 하면 또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넥타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흔히 이야기해서 장로교회가 권위적이다라고 인식을 이제 주는 이유가 장로님들 보통 우리 장로님들 되면 연세가 어떻게 돼요? 보통 평균 50대 남성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장교회는 여성 장로님들이 그래도 다른 교파에 비해서 꽤 많아서 상당히 이제 순화시켜 가고는 있습니다만 50대 남성들이 사회적으로도 이미 이제 권위적인 자리에 있고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늘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군림하기 쉬운 자리 역할 때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가 권위적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참 많이 주고 있죠. 그러나 장로교회의 핵심은 가장 민주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가장 민주적인 교회가 왜 가장 권위적인 교회처럼 비칠까? 그것은 교회의 대표, 교인의 대표인 장로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민주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적인 장로, 민주적인 목사라고 한다면 교인들의 의견을 듣고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가르치기 위해서 늘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한다면 교회가 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가장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교회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한국 장로교 역사에서, 한국 교회 역사에서 매우 신선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 제가 그 NCC 인권센터를 책임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리고 제가 젊어서부터 청년회 정문회 총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감리교나 예장 통합 청년회에 참석해보고 그런데 같은 청년회인데도 교파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장 통합 청년회는 거기서 보고 배운 게 그래가지고요. 매우 권위적입니다. 그런데 기장교회 청년회는 정말 청년들처럼 뭔가 자유롭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저는 그것은 장로님들이 우리 기장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청년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기장교회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그런 이 장로교회 표준으로서 더 확산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예장통합총회를 가보면요. 발언권을 얻는, 물론 1,500명씩이나 모이니까 발언권을 얻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거기 소위 총회꾼 몇 사람 이해는 발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교회는 그런 점에서 매우 민주적인 교회로 늘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총회의 임원들만의 몫이 아니라 총회에 참석하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의 공동의 노력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는 얼마큼 민주주의를 할 건가에 대한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회의는 회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의제를 구체화하고 참여자와 일시, 예산, 소요시간, 장소 분위기, 회의 자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회의 준비를 열심히 해오시면 그 회의가 원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공동의회라고 생각하면 오늘 공동의회 의제가 교회 재산 처분에 대한 의제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들어오실 때 한번 생각하고 오시겠죠? 왜 처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우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처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또 그 처분한 그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야 설명해야 하고 그래야 교우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안을 가령 현금으로 이제 계속 보관할 거다 내지는 다른 대체 재산을 모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의제를 구체화하고 그리고 그 회의 참여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설명하고 그리고 납득시킬 것, 동의를 얻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 계획을 가져온 게 음모일까요? 계획일까요? 준비일까요? 준비죠. 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의제가 장로님 선출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들어오실 때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고 오시죠. 그래서 이번 장로님은 이런 분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정리하고 옵니다. 그리고 또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음모일까요? 준비일까요? 회의는 그만큼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그날 회의가 잘 정리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 교회재산 처분과 장로 선출 의결 정족수가 얼마 어떻게 되죠? 종다수일까요? 과반수일까요? 3분의 2일까요? 3분의 2죠. 그럼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려고 그러면 자연 발생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소에 교회가 의견을 잘 모아오는 교회였다면 쉽겠지만 또 매우 자유로운 교회였다면 사전에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모아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의제를 구체화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와 진행 흐름에 대한 예상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회를 하시면서 이번에 장로 선출하는데 1차 투표가 안 되면 2차 투표를 하겠다. 안 되면 3차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당회가 계획을 세우고 와야 되죠. 그건 당회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건 음모가 아니에요. 준비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여러분들께서 교인의 대표로서 이 회의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회원들께서는 목사와 장로님들께서는 사전에 그것을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공동의회에 임하시면 안 되죠. 특히 재산 교회 재산 처분은 다른 공동의회의 의결 개회 정족수는 어떻게 되죠? 공동의회 개회 정족수. 네. 지금 저 테이블의 맨 가에 계신 첫 번째 분. 네. 네, 장로님. 공동의회 개회 정족수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 공고하고 모인 수대로 개회한다. 이게 공동의회의 개회 정족수입니다. 그러면 재산 처분의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의 찬성으로. 네, 이준의 지금 첫 번째 장면.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네.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처분합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잘 쓰여지지 않는 그 의결 정족수인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재적 교인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교회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노예의 승인을 얻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헌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제 이런 것 등이 여러분들께서 그 회의의 그 흐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회의 규칙은 아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서 있는 회의와 무질서한 회의를 막기 위해서는 회의 규칙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회의 용어들이 이제 여러분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개회는 앞서 그냥 개회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다른 국회에서는 개의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정기 국회는 9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진행되잖아요. 그럴 때만 하루하루 시작하는 걸 개의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기 국회를 개회하고 폐회하고 중간중간은 개의라고 합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속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제를 여러분께서 당회를 통해서 노회에 내고 노회를 통해서 총회에 의제를 내죠. 그것을 국회에서는 발의라고 하고 우리는 헌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의와 이 동의는 어떻게 갖고 다르죠? 이 동의는 이겁니다. 무엇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성안되었습니다. 성안하십시오. 이 할 때 동의는 의제를 발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는 그 뜻에 나는 같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 발음이 같다 보니까 종종 총회에서 용어를 사용할 때 헷갈려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는 가령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그 위원회가 같은 의견을 동조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이 동의를 쓰고요. 회의에서는 거의 이 동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같았다라고 할 때는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제청합니다. 그리고 되었을 때 그러면 의장은 성안되었습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런 용어를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성안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 동의합니다 하고 그러면 제청합니다 했을 때 의제가 성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안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유 토론을 합니다. 찬성 토론, 반대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 토론할 때 한꺼번에 할 것인지 하나씩 법안 심사 때는 한 조항씩 검토하게 됩니다. 이럴 때 축조심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회기에 대한 건데요. 회기는 개회에서 폐회까지를 회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회합니다라고 하면 그 회기가 끝났습니다.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 문제 회기가 중요하냐면 혹시 여러분 회의할 때 번안 동의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회의기 동안에라고 할 때 그 회기는 폐회하기 전까지 번안 동의를 하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종종 정기국회 때는 어떻게 되죠? 회기가 9월에 시작해서 12월 달까지가 한 회기죠. 이제 이럴 때 이 번안 동의를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우리 총회와 노회는 보통 노회는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총회는 2박 3일 정도를 해서 하는데요. 그때야 끝납니다. 그럼 그 이후는 문제가 있으면 번안 동의가 아니라 개정안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번안 동의에 대한 문제를 나중에 숙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장의 역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단체 대표를 하시게 되면 이 의장의 역할을 잘 진행하고 계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장은 그냥 올라오시면 안 돼요. 이 회의의 내용과 쟁점과 대안과 진행 순서와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머릿속에 그리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표결하게 되면 어떤 게 표결이 될까에 대해서도 쟁점에 대한 연구를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의장이 버벅대면 회의 전체가 혼란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의장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의장과 서기가 회의를 진행할 때 이런 그 토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많은 회의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이제 이 표결 방법과 표결 순서인데요. 표결은 어떤 순서로 하죠? 동의안이 있고 개의안이 있고 재개의안이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표결해야 됩니까? 재개의부터 표결해서 재개의가 통과되면 개의안, 동의안 표결해야 됩니까? 재개의가 통과되면 개의와 동의안을 묻지 않고 그 안은 가결되었음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의 핵심은 이 회의 진행에 가장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앞서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의장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그런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평한 진행, 중립적인 입장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질서가 유지되고 감정 다툼으로 번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장이 동의 얻지 않고 정회할 권한이 있음을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있어야 또 다른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는 회의 자료와 준비 이런 걸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하셨다고. 그런데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맨 마지막입니다. 서기가 발행한 문서는 공식 문서로서 권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께서 서기 역할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문서의 최종 성안자이자 발행자로서 서기가 매우 그 권위가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 역할을 의장의 보조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회원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회의에 들어오실 때 목표와 자료를 숙지하고 오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총회 갈 때마다 저는 처음에 그 청년회 대표로 총회 갔을 때요.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회의책을 보고 참 처음에는 이야 저럴 수가 있나 왜 놀랐겠어요? 전부 다 그 사이사이에 견출지가 다 붙어 있었어요. 어떤 의제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다라고 견출지를 붙여가지고 와서 딱 이야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만큼 준비해 오셨구나. 준비한 것만큼 발언할 수 있고 발언한 것만큼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총회와 노회에 가보면 그냥 와요. 책이 깨끗해요. 한마디로 총회 준비 안 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총회 준비를 안 하고 오기 때문에 총회에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노회와 총회 가실 때 여러분 비싼 그 여비들이고요. 시간 내서 가시는데 발언 한마디 안 하고 오시는 분 참 많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오기 때문이에요. 이 의제는 왜 나왔을까? 그리고 뭘 의도하고 있을까? 그 이것이 나에게 우리 교우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한번 보고 오셔야 돼요. 안 보고 오시니까 발언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에 몇 사람들에 의해서 발언이 독점되는 거 되고요. 그 독점하는 사람은 그만큼 준비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만큼 발언하게 되고요. 여러분 총회에서나 노회에 가서 가장 힘든 발언이 뭔지 아십니까? 예, 쉽죠? 아니요,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니요. 네, 이게 회의에 참가하는 적극적인 시작입니다. 뭔가 예는 따라가는 거고요. 아니요는 내가 한 번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노회와 총회 당회에서 하실 때 적극 회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원으로서 이 회의 전체에 대해서 잘 숙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발언권을 얻은 후에 그리고 국회에 가면 말 같지 않은 표현들 있죠. 뭘까요?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산대질하며 싸웠는데요. 발언할 때는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님 이렇게 해요. 처음엔 매우 가식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발언 수식어가 하나 붙임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태도를 유지하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회나 총회에서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끝까지 지켜야 될 건 이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존경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의에서 싸우지 않고 좋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진행은 여러분께서 아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 보고할 때 제일 반가운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문서대로 가기로 동의합니다. 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문서대로 갈 때 시간을 가감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발언을 하는 게 가장 반갑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노회와 총회 갔었을 때 이 발언을 한 번쯤은 연습해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 중에 아까 발언하신 장로님 그 옆에 회석 장로님 자 절차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 좋을까요?
어색하죠? 예, 그렇습니다. 안 해보셨으니까 안 해보셨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문서대로 받기로 뭐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청합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회원의 역할입니다. 안건 보고도 역시 문서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네, 이런 걸 수시로 해주셔야 여러분들도 회의에 참석하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회원으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건 토의할 때 이제 성안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엇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제청합니다.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표결 순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표결 전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 줄의 오른쪽 줄의 세 번째 지금 여자 장면이. 네. 표결 전에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네, 뭐 손 들어서 말씀하세요. 네. 저는 숫자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재석수 확인 그리고 의결 정적수 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 몇 명이고 이 안건은 종다수로 결정된 것인지 과반수로 할 것인지 3분의 2로 결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고지를 해줘야 거기에 참석하는 회원들이 혼동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결 전 할 일은 늘 재석수 확인. 이건 의장의 역할만 아니라 서기도 회원도 늘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혼동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안 표결에는 기권수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법안 개정할 때 핵심은 찬성이 3분의 1을 넘어야 돼요. 반대수가 몇 명이냐, 기권수가 몇 명이냐 아니라 찬성수가 3분의 2를 넣어야 되니까 찬성과 반대만 물어가지고는 안 돼요. 기권이 빠져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권수를 반드시 기록해서 여러분께서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할 때 기권표와 무효표가 있는데요. 무효표는 뭔지 표시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내용, 지시용과 다른 표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결정하고 일반한 것이 다수, 규칙 개정의 부표, 인주시와 선임시에는 인주시는 다수, 선임시는 반대. 여러분 인주는 어떤 투표죠? 담임 목사 청빙할 때는 한 사람을 놓고 할 때 그럴 때는 찬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인준 투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로님들 선임할 때 여러 분 가운데 한 분 할 때는 선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효표는 반대표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동의에 대해서 여러분 뭐 자주 있을 일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장로교 회의는 장로교에서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가 자들이죠. 의사결정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회의가 장로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당회, 노회, 총회 이게 회의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회의는 우리들의 장로교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기억하고 그 당회, 노회, 총회에 참석하시게 될 장로님들께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그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어떤 건덕을 어떻게 세워갈지 여러분들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걸 늘 인지하고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지 장로라고 하는 직책을 문제가 아니라 교인의 대표로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노예, 건강한 총회를 운영해갈 책임자임을 여러분들 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다양한 교인들 의견을 모아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목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요. 축구공을 사와야 되기로 했습니다. 축구공에 대한 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어요. 왜 생겼겠어요? 어떤 사람이 축구공 이건 소모품이니까 소모품비에서 씁시다. 어떤 사람은 이게 오래 들어오고 써야 되니까 고정비에서 비품비에서 써야 된다 해서 문제됐어요.
소품이냐 귀품이냐 여러분 어떠세요? 어디서 사야 돼요? 그래서 회의의 결론이 뭐였겠어요? 회의의 결론. 재직들이 하도 싸우니까 노 권사님이 할머니께서 내가 사올게. 그래서 끝났습니다. 친교를 교인들의 친목을 하자고 했는데 축구공을 뭐 어디서 쓸 거냐 해서 싸워요. 회의의 본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는 우리 본질이 뭐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교인들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모아 관철해 나가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숙지하는 우리 좋은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